그러면 리플도 이제 볼게요. 제가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4,327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. 현재는 얼마 하느냐, 4,300원이니까 이때보다는 살짝 올라갔네요. 3원 정도 올라갔구나. 그래서 지금 어제 이 FOMC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으로 또 마감을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제 하락분을 다 만회를 해가지고 비슷한 그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리플은 리삼딱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것이 달러로 이제 리삼딱이 맞다라는 의미였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원화로 봤을 때는 리플은 더 이상 리삼딱이 아니라 리사딱이다. 그러니까는 3,000원이 아니라 이제 4,0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삼딱이다. 그래서 그 얘기가,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21선, 비트와 마찬가지로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21선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어제도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 21선 아래에서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 비트코인도 현재 21선, 제가 이 볼린저 밴드의 요 중심선이 21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1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, 현재는 살짝 올라왔네요. 그죠? 현재는 21선이 118.3K인데 현재 가격이 118.4K니까 살짝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어제는 이 21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, 또 아직까지 21선을 회복을 하지는 못했어요. 근데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더 큰 상승을 위해서, 그러니까는 발산이 이미 나왔고 지금 한 3주 동안에 그 발산했던 것을 좀 수축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하락을 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필요는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제 그 파월이 발언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었잖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점을 보시게 되면은 3.001달러를 정확하게, 그러니까 3달러를 정확하게 터치를 했다. 그러니까 깨지 않고 3달러를 터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급락세에도 정확히 3달러를 터치를 하면서 지지를 확인하고 현재는 살짝 올라와서 3.13달러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리플이 2달러의 그 발사대의 그 밑바닥을 지금 확인을 하고 쭉 올라오면서 한때는 뭐 3.6달러까지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사대 상단을 만드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3달러 이 발사대 상단을 구축하는 중이다 라고 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기 때문에 3달러를 또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3달러를 깨지 않으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와줬기 때문에 3달러를 매우 또 잘 지켜주고 있다. 그래서 리플은 리삼딱이다. 그러니까 리플은 이 3달러 같다이라는 그 상황을 말씀을 또 드렸던 겁니다. 그래서 요 볼린저 밴드도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,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요 BBW 볼린저 밴드의 그 폭이 발산을 했다가 현재는 그 수축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서 지금 이 3주 동안의 하락이 그런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제 그 체크를 했을 때가 이 BBW 요 수치가 31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8까지 또 하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수축이 조금씩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당장에 뭔가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면서,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. 특히 지금 리플 같은 경우가 이미 한 4주 동안의 그 발산의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이런 수축하는 과정을 겪을 필요가 있다. 그 뒤에야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은 당장에 좀 그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것도 좀
체크를 해볼게요.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 움직임을 또 비교를 해봤었잖아요. 최근에 그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.9%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XRP는 마이너스 2.5% 오히려 하락을 지금 하고 있죠. 그래서 30일 기준으로 봐도 이제 이더리움은 60% 정도의 상승, XRP는 44%의 상승, 1년, 2년은 넘어가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,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지금 14.9니까 한 15% 정도, XRP는 한 34% 정도, 그러니까 최근에 그 흐름이 이제 이더리움이 조금 강세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좀 늦게 발동에 걸리면서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, 또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XRP는 지금 이더리움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라는 부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봐서도 올타임 하이까지 마이너스 19% 정도가 남았고, 이 XRP는 마이너스 11% 정도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뭐 30일 동안 지금 44% 정도 상승을 XRP가 했는데 이더리움보다는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코인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니거든요. 뭐 물론 스텔라룸에는 더 많이 이렇게 오르기도 했지만, 근데 뭐 YTD를 또 보세요. 그러니까는 XRP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.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산의 그 기간을 겪은 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수축의 시간을 갖는 것 뿐이지, 이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 리플은 또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이더리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을 또 보여드리면,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전혀 꺾이지 않고 아직까지 이때 그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는데, 그래서 현재는 3,800달러, 3,865달러 선을 보이고 있고, 이때 고점이 3,940달러, 41달러였고, 그 다음에 작년 12월 때, 이때 그 가격이 한 4,100달러였어요.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되긴 하지만, 현재 흐름이 전혀 그 꺾이는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더리움, BTC 페어, 이것을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얼마나 강세를 보이느냐가 요 이더리움 BTC 페어에서 나타나는 것인데, 근데 마찬가지로 달러 그 기준으로 해서 상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지금 이 상승의 추세가 전혀 꺾이고 있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이 이런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, 뭐 당장에 지금 뭐 다른 비메이저 알트들, 뭐 자바 알트들을 확연히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하지만, 어쨌든 이 이더리움 알트 대장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추후에라도 다시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마냥 뭐 약세로 흐는 것은 아니고 이더리움이 나름대로 지금 선전을 하면서 이 시장을 또 잘 이끌고 있다 라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이더리움, 이 리플 같은 경우가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순항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말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지켜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50분 정도, 1시간 가까이 했어요.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면서 또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. 오늘 발표도 중요한가요? 변동성 있나요? 든블리님께서 그렇죠. 아무래도 오늘 또 CPI 발표가 아니라 PC 발표, 이것도 인플레 지표로서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연준이 일단 그 기준으로 삼는 지표니까 나름대로 또 중요한 그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최악으로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는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에서만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, 오히려 하회하면은 더 땡큐고, 근데 이제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좀 이제 머리가 좀 아픈 거죠.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 가능성이 점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봅시다. 어떻게 나올지. 자, 일단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. 그리고 또 내일까지도 이 고용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
지켜봐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월봉 차트 역시 피레침 하나 없이 깔끔한 게 놀랍네요. 이더리움 볼까요? 월봉 이거는 주봉도 지금 좋네요. 월봉도 지금 7월달 오늘이 7월 마지막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면은 월봉도 마감이 되면서 이제 월봉이 마감이 되는데,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55%나 와 엄청 큰 상승을 했네요. 이때가 이제 40% 정도 상승을 하고, 이때 이번 달에 55%, 지난달에가 살짝 위아래 꼬리 달면서 마이너스 1.6%로 마감을 했는데, 이번 달에 지금 7%, 55%로 마감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좀 강세 흐름에 있다.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도 상승하려는 그 의지가 보인다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8월달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8월달도 전통적인 그 약세에 달리긴 했는데, 근데 이번에 8월달은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 초에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그 부분. 그러니까 3분기가 역사적인 3분기로 봤을 때 조금은 다른 그 분기에 비해서는 약세이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 상승장 때 3분기는 달랐다라고 말씀을 제가 올 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이것이 그 8월 달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저는 늘 긍정적으로 봤었죠. 오늘 지표는 긍정적인가요?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지켜보세요.